1961년 7월 4일 출생으로 올해 나이 64세. 경상북도 성주군 월양면 안포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성주에 있는 월양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대구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녀에게 성주라는 곳은 여전히 친척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모신 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찾아간다고 하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든다고 한다.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그렇게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쌀을 조금씩 챙겨와 주로 김치 반찬에만 밥을 먹었다고 한다. 대구에서는 대구남도초등학교, 구남중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진학을 했다고 한다. 사범대학에 진학한 만큼 그녀는 교사로 근무를 했는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 본인이 말하길 영어라는 학문 자체가 인생 진로를 아예 바꿔놓았다고 한다. 지방에서 자랐지만 언제나 글로벌한 세상을 꿈꿔왔다고 하는데 항상 해외로 나가고 싶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왔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주한미군 방송인 영어로 된 미군 방송을 시청했고 그 방송이 그녀가 세계로 가는 창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주한미군 방송에서는 군 관련 방송뿐만 아니라 ABC, M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의 뉴스를 전부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를 보면서 항상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게 지내던 중 그녀는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 진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을 가장 잘 시켜주는 곳이 외대 통역대학원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이력 때문에 아마 이후 언론사 입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한다. 석사 졸업 후 1986년 10월 MBC 기자 공채에 합격하며 본격적으로 언론인 이진숙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실 스스로도 지상파 본사에 입사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녀는 대구 출신의 상당한 경상도 억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당시 지상파 본사 입사는 현재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고 한다. 1990년 8월 중동의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에서 걸프전이 발생한다. 그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걸프전 당시 현지 특별 취재반으로 파견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종군 기자 중에서 여성은 최초라고 한다. 당시 조선, 중앙, 동아와 같은 신문사는 취재 비자를 받았는데 이진숙이 속한 MBC 국제부에서는 취재 비자를 2번이나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이 되었다고 한다. 이라크 정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들에게 먼저 비자를 준 것인데 MBC 취재팀에는 결국 비자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그녀의 선배였던 국제부 차장이 있었는데 평소 중동 문제에 관심이 많고 세미나 같은 곳도 많이 다녀서 중동 외교관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 선배가 이라크 영사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선배를 통해 결국 비자를 따내는 데에 성공했다고 한다. 사실 걸프전보다 더 위험했던 현장은 바로 2003년 이라크전이라고 한다. 당시에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어서 애초에 한국에서 현장 취재를 갔었던 기자 중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매일 밤마다 쿵쿵대는 소리와 쏟아지는 폭격을 보면서 사실상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하는데 그 장면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한다. 그곳에서 이진숙 종군 기자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취재를 이어갔는데 양측 어느 곳도 기자라고 봐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도 그녀는 많이 목격했다고 한다.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주로 취재를 이어갔는데 갑자기 요르단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지시를 받고 철수하던 중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집념의 그녀 몰래 다시 바그다드로 들어가서 취재를 이어갔다고 한다. 종군 기자로 현장을 누볐던 이진숙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후 기자를 넘어 조직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MBC 홍보국장, 대변인,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까지 승승장구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노조는 무려 170일간의 파업을 하며 방송사의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2015년 3월 그녀는 대전 MBC 사장으로 선임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대전 MBC는 이미 경영 악화와 노사 갈등 등 내부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즉 그녀의 선임은 방송사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닌 변화와 정리를 염두에 둔 선택에 가까웠다고 한다. 그녀는 취임 후 노조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회사를 대신해 책임질 수는 없다 라는 의견을 분명히 하며 경영에 임했다고 한다. 2019년 10월 당시 황교안 대표가 있던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사실 그녀에게는 보수정당에서 이전부터 몇 차례의 러브콜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00년대 초반 당시 김문수 공관위원장 시절 기자로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라 거절, 두 번째는 2018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러브콜은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자유한국당에 입당 후 당시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선에서 탈락하여 출마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 언론특보로 합류하였고 이후 윤석열 캠프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한다. 임기를 시작한 그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천명하였는데 그러자마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약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2023년 12월 그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역시나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 바로 지금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고 한다. 그녀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아주 강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물러남 없이 당당한 태도로 사람들 기억에 각인이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2024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러나 약 이틀 뒤인 8월 2일 역시나 야당에서 그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출근한 지 3일도 안 돼서 그녀는 직무정지 되었다고 한다. 일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74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결론은 4대4로 기각, 즉 직무복귀였다고 한다. 탄핵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런 식이면 정부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고 하는데 그녀는 복귀 후 문책성 조치로 장관임에도 불구 국무회의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자체를 개편하면서 방통위 자체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 얼굴에 점 하나만 찍고 이진숙만 축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2025년 9월 27일 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었고 그녀는 9월 30일 마지막 출근을 했다고 한다. 그날 퇴근길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그리고 차에 타기 전 굿바이 NCU라는 여운 남긴 말을 남기며 훗날 그녀의 복귀를 예고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한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 매체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체 형태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발언을 문제로 고발을 받아 2025년 10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수갑을 차고 영등포 경찰서 앞에 나타난 그녀는 이재명이 시켰느냐, 정청래가 시켰느냐,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라고 당당하게 임했으며 바로 이 체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체포적 부심을 청구, 다음날 인용되어 바로 석방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발걸음은 일단 여기서 멈췄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CU라는 발언처럼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을 누구나 느낌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다시 정치권에서 등장할 날이 올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데 지금 시대의 보수 정권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당신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 일용이 마스크였다.